이른바 인구 쇼크 시대,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황금성이에요. 일본도 그렇거든요. 일본은 못 팔아요. 한번 집이 무덤이 되고 집이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항상 중요한 게 이게 황금성이 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내가 뭔가 살려고 해도 뭔가 지역이나 뭐 아니면 뭐 종목 이런 것들도 이제 벌써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어떤 뭐 지금 시기에 좀 유의미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어떤 지역 같은 곳들이 좀 있나요? 지금이라도 뭐 너무 이렇게 각계 전투로 간다고는 했지만 없어요. 지금은 특별히 좋은 데가 없어요. 아, 그러면 이제 지역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뭐 연식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될까? 아니면 어떤 걸로 좀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요? 지금 일각에서 보면은 뭐 신고가 경신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착시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게 대표성을 띠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거래가 아주 없거나 그죠? 아니면은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약간 특이 케이스를 너무 일반화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슈프리치나 뭐 혹은 뭐 하이엔드 이런 거 가지고 일반 부동산 시장을 같이 보시면 안 되고요. 그거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집을 이렇게 사시려고 요새 문의가 제가 오시더라고. 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맞춰드리거든요. 그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먼저 이게 뭘 보냐면은 당신이 직장이 어디냐부터 봐요. 네. 그러니까 뭐 요새는 그렇죠. 다 맞벌이 하시니까 네. 아내 직장이 어디냐, 남편 직장이 어디냐. 그러면은 아내 근처에 집을 구하는 게 좋거든요. 아기를 놓고 네. 그러면은. 그래 여러 가지 연고가 있어요. 연고 아니면 근무지라 이런 걸 보고서 일단 후보지를 한 10개 정도 일단은 잡는 수밖에 없어요. 자기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먼저 지역을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단지를 한 30개 정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집은 이제 결국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타이밍은 지금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. 올 연말까지 뭐 늦게 잡으면 연말 아니면 빠르면 상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고점이 2021년 10월이잖아요. 그때 물론 이게 이제 극단치들이 있어요. 가끔 그런 거 빼고 그러니까 봐서 고점 대비해서 강남은 한 20%에서 한 25% 정도, 서울은 25%에서 한 35% 정도. 나머지 지역들은 지방 같은 경우는 한 30% 좀 더 빠져야 되겠던데요. 보니까 네. 수도권도 아마 30% 좀 더 빠지는 쪽으로 기준을 그러니까 서울은 20% 나머지 지역은 30% 정도만 해 보십시오. 고점 대비. 예, 예, 고점 네. 대비해서. 근데 또 너무 싼 거 사보면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주방비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뭐 설거지 하면서 일어났어요. 뭐 옆 사람 보고 얘기해야 되고 그런 아니면 고속도로 미치거나 이런 안 좋은 집 빼고요. 일반적으로. 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쌌던 데가 제가 보면은 가격 메리트 보면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좀 싸고요. GTX 주변 지역들이 좀 쌉니다. GTX 주변이 왜 싸죠? 그 이제 MZ 세대들이 거기를 이제 갭 투자의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불나방 축제를 벌렸잖아요. 그래서 많이 빠진 데들이 네. 있어요. 저기 화성이라든지 동탄도 일부 좀 빠졌던데 네. 좀 많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거기 수원, 그다음에 고양, 그다음에 인덕원, 의왕, 평촌, 그다음에 송도 네. 이런 데들 뭐 아니면 부산도 이제 부산 대구는 워낙 안 좋죠. 그것도 아마 부산은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. 보니까 부산하고 대구 지방은 조금 급하게 하실 건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 서울 수도권은 상반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은 아마 하반기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약간 시차가 좀 나는 것 같아요. 회복이 좀 늦어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해 안에 장만한다고 생각하시고 가격이 조금 고점 대비 좀 빠져 있는 것 아직도 여전히 빠져 싸게 안 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. 그러니까 네. 어떻게 하면은 매입가를 낮출까에 고민하시는 거지 너무 있잖아요. 평론가적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. 네. 근데 자꾸 평론가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것 같아. 약간 뭐 국가 미래를 막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. 이 중도적이고 실용적으로 의사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젊은 세대 분들한테 저는 다른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. 부동산 아파트 외에는 굳이 뭐 다른 거 사지 마시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오피스텔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곳에는 경매를 사는 게 낫고 네. 아파트 쪽으로 조금은 압축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아파트 그냥 너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거 사지 말고 사고 나머지는 해외 자산에다가 좀 분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뭔 미래를 보더라도
지금 사실 좀 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더라도 이런 물건들 뭐 이런 조건들은 앞으로도 좀 쉽지는 않다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뭐 정리하는 걸 좀 추천한다. 이런 어떤 조건이나 종목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가장 큰 게 뭐 인구 소멸 지역들이죠. 뭐. 지방의 소도시 같은 곳들. 그렇게 아마 큰 이렇게 태풍처럼 상승 무더기로 네. 상승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레도션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누가 뭐 서울에 집 사면 좋다는 건 몰라요. 다 알지. 그렇죠. 알잖아요. 근데 이제 지역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앞으로 이제 자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면보다는 점으로 갈 거예요. 주로 학군 선호 지역, 네. 주로 시청 주변이더라고 보니까. 네. 그래서 좀 지역은 좀 더 압축하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내가 빌딩을 살 수 있을 정도 재력이 없다면은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순자산이 있잖아요. 서울에서는 50억, 지방에는 30억이 넘지 않으면은 저는 굳이 빌딩을 내가 사업한다면은 뭐 쓰는 거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. 오히려 좋은 아파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다. 그러니까 부동산을 너무 벌리지 마라. 네.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드릴게요. 대단지를 중심으로 설계하시라는 말씀 드리거든요.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중심으로 첫 번째. 왜냐하면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제감이라고 그래요. 내가 내 의사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. 나홀 아파트나 이런 진짜 작은 거는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. 네.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부동산이 바로 황금성이거든요. 사실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황금성을 잘 생각하고 해야죠. 그래서 지금 거래해준율이라고 그래요. 거래해준율이 부동산 1, 2, 4 자료 보니까 2006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아파트 거래해준율이 6.7%예요. 평균이. 네.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져요. 우리가 2022년에는 얼마 정도였냐면은 2.1%였고 이게 작년에는 3.1%예요. 그냥 100채 중에 두세 채만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. 손 바뀌고 있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거래해준율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단지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요. 그게. 네. 그래서 서울은 더 떨어져요. 뭐 작년 보니까 1.7%밖에 안 돼요. 네.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왕이면은 대단지 쪽으로 가시는 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뭐 아파트 팔아서 주식하시는 분도 계시잖아. 네. 요새 보니까 송도 아파트 팔아다가 뭐 테슬라 올인했다는 분도 나 그러면 생각보다 요새 많이 본다.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. 네. 아니 진짜 많이 봤어요. 미래에다가 투자하겠다고. 아니 아파트 다 팔아다가 배당주 네, ETF에다가 올인하는 분도 계시고. 네. 뭐 이번에 은행주 ETF 사신 분도 봤어요. 뭐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뭐 보험주라든지 뭐 정권 이런 데 배당 좋잖아요. 물론 그 이번에 다 올라가지 재미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신 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른바 인구 쇼크 시대,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황금성이에요. 일본도 그렇거든요. 일본은 못 팔아요. 한번 집이 무덤이 되고 집이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항상 중요한 게 이게 황금성이 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래서 이왕이면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두 번째로는 앞으로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갈 거냐. 지금 30대들이 주택시장의 가장 큰 슈퍼파워로 떠올랐잖아요. 일본도 그래. 일본도 지금 타워맨션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MZ세대의 로망이에요. 네. 이제 네. 억대 맞벌이를 슈퍼커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 거기고 그런데도 가격도 올라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공간 욕망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은 시장을 바라볼 때 35세 여성 시각에서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게 뭔가 좀 남들한테 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.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는 특히 아파트 문화는 여성들이 만들어 온 문화고요. 35세 여성들의 주거 욕망. 좀 더 달리 말하면은 뭐 30대 여성들 한 10명한테만 물어봐서 5명도 괜찮겠네요. 어디가 살고 싶은지 그 주거 욕망을 이해하는 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인구 쇼크로부터 내가 상대적 안전지대를 찾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. 요새 제가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요. 반대로 떠나고 싶다. 이런 동네에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자산으로. 조금은 지금은 부동산을 이른바 이게 이제 설립화해야 된다고 봐요. 지금 시골에 땅 못 팔아서 지금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. 맞아요.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. 이게 그걸 보셔야 돼.
요새 시골에 가면요 경운기 소리가 안 들려요. 네. 왜 그런 거죠? 경운기를 어르신들이 90대인데 무슨 경운기를 몰아요. 그러면 그냥 다들 아니 뭐 계시고. 병원에 가셨거나 네. 아니면은 뭐 이제 트랙터로 뭐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해주거나 그러죠.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그때 경운기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할아버지 뭐 그 뒤에 타고 막 가고 그랬었는데 저 이제는 경운기 몰다 사고 날 뻔해가지고 아우 지난번에 제가 저희들 보니 양파를 좀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은 시골에 가도 경운기 소리 안 들려요. 그만큼 애우는 소리 안 들린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. 그렇죠. 그만큼 인구는 무서운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이게 그 시장이 초양극화로 가면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집이 아니에요. 투자재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라니까.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집하고 부동산은 다른 거예요. 지금 부동산 얘기하고 있잖아. 집은 어디 가든지 그 뭐 요새 보니까 노머드랜드인가 그 영화가 재밌던데 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. 그 떠돌이 삶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거주할 공간과 그러니까 내가 집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잘 곳이 없는 건 아니다. 잘 곳이 없는 곳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살 곳이 없는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.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말씀 안 하시더라도 그 집이 하나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코인처럼 그 하나의 투자 상품화되고 이게 투자 자산화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. 이게 자본이 만든 거거든요. 원래 그래서는 안 되죠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 왜곡된 거거든요. 가치가 전도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 방송이니까 부동산 쪽에 좀 제가 비중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데 부동산에 함몰되지 말라. 아마 함몰되라도 아마 안 될 겁니다. 여러분들은 MZ세대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마인드가 굉장히 넓은 세대고 글로벌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는데 반드시 집은 필수가 아니다.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코인을 할 건지 아니면 주식을 할 건지 뭐 해외 주식을 할 건지 뭐 아니면 뭐 국내 주식을 할 건지 아니면 아파트를 살 건지 비교 우위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역량이 있을 거라마. 네. 그렇죠? 아파트 투자 못하는 사람도 주식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를 좀 보셔서 전체 그 한 테이블에 놓고 있잖아요. 저는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. 그런 균형 감각. 어떤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저는 덕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부동산 투자도 투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양한 대체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투자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원갑 박사님과 함께 지금 올해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.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